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트럼프 TSMC의 인텔 떠넘기기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제 과거에 반도체 명가였죠. 하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돈으로 27조 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분기상으로는 5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TSMC는 52조 원의 흑자를 냈죠. 현재 시총은 150조 대 1,500조 원, 이렇게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지만 실적 악화를 겪고 있죠. 그리고 2021년부터 추진한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 변화에 대응을 못했고 AI 칩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부문은 꾸준히 매각설이 불거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전체 직원의 15%를 정리해고했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회사인 알테라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압박인가 협박인가 니네가 좀 인수해라. TSMC의 파운드리 부문을 매각할 경우 인텔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데다가 TSMC의 첨단 기술을 미국에 들여올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사용한 반도체가 대부분 대만, 그리고 약간은 한국에서 생산이 된다. 우리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TSMC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따라 인텔 인수에 나선다면은 출자나 공장 인수보다는 기술 협력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작 회사의 형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인텔이 웨이퍼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할한 다음 TSMC와 합작 투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TSMC가 일부 반도체 엔지니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해 미국에서 3나노, 2나노 공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은 인텔에는 아주 큰 득이 되겠고요. TSMC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죠.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애플 같이 빅테크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런 TSMC인데 굳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기업이 인텔과 손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중론이죠. 그래서 이제 합작회사 형태의 협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만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이미 그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 3개를 건설 중이죠.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타이완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되돌려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국제법을 어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TSMC에 요구하는 것도 역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NSC 국가안전회의까지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통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 대한 투자와 구매를 확대하고 양국 간의 무역 균형을 촉진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국방 측면에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에, 대만이. 그래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 TSMC죠. 타이완은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서 지난해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83%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역대 최대인 1114억 달러, 그리고 160조, 8천억 원에 해당하죠. 이 정도 이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만 입장에서 또는 이제 TSMC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이제 인텔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의 이제 당기 순이익을 쭉 써봤어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21년에 이렇게 약간 줄어들면서 꺾였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연도 전망이 폭삭 망할 것이다. 그래서 쭉 주가가 내려옵니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나 했는데 역시 또 적자가 나면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더 내려갈 곳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그 인텔 M&A 그 관련한 뉴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저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8 후반인가요? 요 정도에서 한 5번 정도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인제 마침내 이평선들을 뚫고 최근에 캔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제 이 상승세는 계속 인제 그 M&A나 인수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한 $30 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제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0, 예, 요 선까지도 아마 목표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TSMC와의 거래가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간다면은 아마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텔, 위기의 인텔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를 한번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